자, 반갑습니다. 조선업 주주님들. 자, 특히나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주주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이제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 가결이 난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상승을 좀 폭발적인 상승을 많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대비해서 오늘 주가 그 시장 지수 변동을 조금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있는 포스코홀딩스 영상에서 일요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엄령이 나오고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번 부결됐을 때 빠그라졌던 지수를 사실 주말 사이에 재발이하고 가결나기 전 구간에 다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말아 올렸었던 이유가 재발이가 나옴으로써 이때 가결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온 기대 수급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늘 약간 그 시장 지수가 우리가 기대한 것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10시 30분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9%,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 스택까지 내려왔는데, 지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또 개별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HT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하게 하락을 한 3%까지 했다가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업종들이 오늘 다른 업종들 그 초반에 치고 나갈 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약했어요. 이 약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있기도 하고 이제 시장 지수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 신고가 이제 뭐 저항 맞는다라는 심리 때문에 잠깐 여기서 수급이 이탈하고 밑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을 해서 잠깐 이제 하락률이 좀 높았었던 그런 종목들에서 많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근본만 해치지 않았으면은 뭐 이런 마이너스 3% 하락대 초반에는 잠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나쁠 수 있겠지만은 뭐 굳이 뭐 더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더 올릴 이유밖에 없다는 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21선에 맞아서 저항을 맞는다 뭐 이런 심리 때문에 뭐 빠져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막 기술적인 걸로 조선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런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뉴스 업데이트를 해야죠.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뭐 시황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뉴스 같은 거를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뉴스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3개 정도 볼 것 같아요. 일단 KDDX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선 수주량에 대한 뭐 우려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 전투함 그 MRO 같은 것들도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MRO 부분부터 보면은 미국 전투함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작전 지금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리 보수 개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MRO입니다. MRO가 진행이 돼야 다시 작전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시장을 한국에서 노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함정 MRO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라 했었죠? 자, 첫 번째로 당연히 HD, 현대, 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화, 오션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기업 중에서 지금 미국에 실질적으로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함대 두 개를 지금 MR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먼저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4년도 때부터 진입을 해서 이제 지금 거제 저거 사업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4년도부터 참여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견적을 내보고 그 수리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을 레이팅 해보니까 당장 이번 연도 24년도 때는 그렇게 이익률이 다른 선박 건조 사업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현대중공업의 판단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24년도 때는 하나오션한테 약간 좀 더 몰아주는 형식으로 가고, 현대중공업은 사업성 검토하고 난 뒤에 25년도부터 들어오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5년도 때 MRO 시장이 어떻게 또 물건들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보고 현대중공업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MRO 같은 경우에는 1년 시장 규모가 20조 규모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만 어느 정도 잘 올라와주고, 현대중공업에서 뭐 고정비 뺄 거 빼고 뭐 영업이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거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25년도 들어와서 20조 시장을 같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비교해봐야 될 게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렇게 크게는 세 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함대가 MRO를 맡길 수가 없죠. 왜? 당연히 이제 적대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중국 쪽으로 미군 함정에 유지, 보수, 개조가 들어갈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는 절대 발주를 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트럼프 쪽으로는 이제 반중국 성향이 좀 강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압박이 많이 들어올 거고, 특히나 이제 관세 부분에서도 중국 쪽으로 더 때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는 MRO가 들어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가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미국 함대 MRO를 받았었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일본은 특히 MRO 부분에서는 내수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쪽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일본이 외국으로 MRO를 펼친다기보다는 내수 쪽으로 조금 더 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쪽으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는 24년도 때는 하나오션 쪽에서 두 건의 MRO를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갈수록 HD현대중공업도 산전하면서 MRO 시장은 한국 쪽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는 25년도 때도 좀 기대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존스법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함정 자체를 건조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예요. 미국 쪽에 이제 저희 조선소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MRO는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조선소를 이용해도 되지만 아예 완전 건조하는 거는 미국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뭐 미국 쪽에 뭐 현대중공업도 뭐 조선사를 인수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제 함정 건조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MRO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 수주량이 중국의 4분의 1이다, 8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클락슨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18%고 중국과 수주량 차이도 사상 최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렸었던 그 컨테이너선의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게 된 거고, 우리는 컨선을 받지 못하니까 대신에 LNG 쪽이랑 가스선 쪽을 많이 받았었던 거고, VLGC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았었던 거고, 이쪽이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물량 발주가 많이 나오는 것과 LNG, LPG 이런 쪽에 그 영업이익률을 두고 딱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저 점유율이 뺏겨서 문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간 수주 목표 152% 초과 달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이미 수주량을 정해놓은 수준보다 더 높게 많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나오는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태에서 지금 점유율을 많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근에 24년도 때 도크 개수를 한두 개 더 뚫었었죠. 그래서 더 뚫은 만큼 여기에 선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그냥 더 가져오는 거예요. 뭐를? 컨테이너선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은 점유율 비중은 늘리지만 대부분이 컨테이너선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나도 막 걱정할 필요는 없고, 사실 한국에 있는 HD 현대 그 라인 쪽이랑 하나오션 쪽이랑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부분 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크가 3.5개년치는 다 차 있잖아요. 자, 근데 중국도 아마 비슷하게 차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점유율을 더 가져가면 한 4년치, 한 4.5년치 이 정도 가져가겠죠. 근데 25년도 때 우리가 3.5년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유리한 게 뭐냐면, 수주를 무작정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신조 성과는 올라가고 점점 추후에 나오는 이제 선박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비싼 조선인데, 사실 배를 발주하는 것도 나중에 있는 뭐 LNG 수출 프로젝트나 아니면 가스 추출이나 그런 것들에 일정을 맞춰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길게 되면, 그러니까 발주에 대한 기간이 길게 되면은 그만큼 일정을 못 맞춰서 수주를 받고 싶어도 도크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 나중에 나올 프로젝트에 대한 물량 그 리드 타임 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추후의 발주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5년치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나중에 나오는 고가 선박 물량에 대해서 훨씬 더 가져가는 수주에 대한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한국 조선은 왜 중국 대비해서 뭐 이렇게 안 받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전략적으로 안 받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 선박의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추후에 나오는 고가 선박의 이 수주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시장에서 아니까 지금 주가 상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지금 거의 다 말아 올렸잖아요. 지금 보합까지 왔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사들의 이런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통하고 있고, 그 통하는 게 주가로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DDX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밑에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건 다 똑같은데, 일단 방사청에서 일정을 좀 수사 때문에 또 미룰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근데 이거 우리 속도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일정 더 안 미루고 내년 초에 사업 방식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KDDX가 더 밀릴, 수주가 더 밀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크게 세 가지의 뉴스를, 뭐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아니지만 일단 세 가지의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커버하고 있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 상태도 너무나도 좋은 상태고, 여러분들이 25년도 때까지, 더군다나 이제 상반기까지 단기간으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시세가 더 잘 쳐줄 거를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논스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장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도 약간 좀 흉흉하고 좀 악재 해소가 됐음에도 주가는 이렇게 잘 못 가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서, 다시 추가적인 재차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한 펀더멘털만 확실하다면, 저런 시장 노이즈로 인한 단기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11월 말처럼, 그리고 12월 초 때 이렇게 빠졌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노이즈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